솔직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죠. 지금 여러분의 손이나 책상 위에 갈색 생명수가 담긴 컵이 놓여 있지 않나요? 우리는 매초 약 8,000잔의 커피를 마셔 없애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아닌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밥보다 더 중요하게 커피를 마실까요?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512잔입니다. 매일 1.5잔은 기본으로 마신다는 소리죠. 전 세계 평균은 고작 42잔입니다. 우리는 세계 평균의 12배가 넘는 카페인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한국인의 혈관엔 티 대신 샷 추가한 아메리카노가 흐른다는 말이 의학적 사실로 느껴질 지경입니다. 소비량 순위는 세계 두 번째입니다. 1위인 룩셈부르크는 인구도 적고 금융업 스트레스가 심한 나라죠. 하지만 그들도 우리보다 겨우 50잔 더 마실 뿐입니다. 노동 강도와 치열한 경쟁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커피에 절여진 민족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의 하루를 볼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좀비처럼 머신 버튼을 누릅니다. 출근길 지하철역 앞엔 직장인들이 전투 식량을 배급받듯 1리터 대용량 커피를 사들고 비장하게 사무실로 향합니다. 점심 먹고 커피 한 잔은 자동이고 오후 3시 당 떨어지는 시간엔 탕비실로 가서 인스턴트 봉지를 뜯습니다. 우린 무의식적으로 커피를 입에 물고 삽니다. 산소 호흡기처럼요. 가장 한국적인 기현상은 바로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영하 10도의 혹한기, 살을 내는 칼바람 속에서도 우린 패딩을 입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인은 추위를 못 느끼나 묻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우린 뜨거운 커피를 시킬 시간조차 아깝습니다. 당장 차가운 카페인을 들이부어 몽롱한 뇌를 강제 부칭시켜야 하니까요. 이건 음료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냉각수이자 연료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엔 눈물겨운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대중적 커피 문화는 없었습니다. 다방 커피는 사치품이었고 서민들은 숭늉이나 마셨죠. 그런데 197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대한민국 시계가 미친 듯이 빨리 돌기 시작합니다. 산업화는 무서운 속도로 진행됐고 느긋하던 농경 사회 리듬은 초단위 공업 사회 속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 다이묘처럼 시간이라는 새 주인의 속박에 빠진 겁니다. 문제는 뇌가 해지면 자자는 수렵 채집 시절 DNA 그대로인데 몸은 24시간 풀가동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 괴리감을 메워줄 구세주가 바로 인스턴트 믹스커피입니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 10초 만에 완성되는 이 황금 비율 가루는 빨리빨리 문화의 걸작이자 산업화의 연료였습니다. 노동자도 회사원도 고시생도 이 달달한 카페인 설탕물로 뇌를 속여가며 밤을 새웠습니다. 1990년 IMF 외환 위기 때 아이러니하게도 커피 소비량은 급증합니다. 구조조정 공포 속에서 살아남으려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은 맨정신으로 버틸 수 없어 더 많이 깨어 있어야 했고 쓰린 속을 달래줄 쓴 커피가 필요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선 카페 문화가 폭발합니다. 스타벅스 1호점을 보고 된장녀라 욕하던 시절을 지나 이젠 스타벅스 없는 동네를 시골 취급하는 스세권 시대가 됐습니다. 2024년 현재 한국 카페 수는 9만 개가 넘습니다. 치킨 공화국이라는데 치킨집보다 카페가 더 많습니다. 편의점, PC방, 미용실까지 커피를 팝니다. 우린 커피를 구하러 500m 이상 걸을 필요 없는 카페인 유토피아에 삽니다. 과학적으로도 중독은 빠릅니다. 매일 마시면 딱 2주 만에 신체 의존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마신 누적량을 생각해보세요. 수만 잔일 겁니다. 우리 뇌와 신경계는 이미 커피 없이는 작동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아침에 커피 못 마시면 두통 오고 손 떨리고 짜증나는 현상 인정합시다. 이건 기호식품을 즐기는 게 아니라 명백한 금단 증상입니다. 단순히 많이 마신다는 팩트 너머엔 더 슬픈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사실 우리 몸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뇌가 활동하면 아데노신이라는 피로물질이 쌓여 자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카페인이 눈치 없이 끼어들어 아데노신 자리에 먼저 앉아버립니다. 뇌는 아데노신을 감지 못하니 나 아직 쌩쌩하네? 라고 착각하게 되죠. 이건 피로가 사라진 게 아니라 뇌를 잠시 마취시킨 겁니다. 연료 경고등이 깜빡이는데 주유소 대신 경고등 전구를 뽑고 계속 달리는 꼴입니다. 엔진은 과열되는데 계기판만 멀쩡해 보이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에너지 대출 개념입니다. 커피로 얻은 에너지는 공짜가 아닙니다.
내일 쓸 에너지를 카페인이라는 사채업자를 통해 미리 가불해 쓰는 겁니다. 당연히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하죠. 그 빚을 갚는 시간이 바로 주말입니다. 평일엔 좀비처럼 버티다 주말에 시체처럼 자도 피로가 안 풀리는 건 평일 내내 쌓인 에너지 빚을 갚느라 그런 겁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OECD 최하위인 6시간 미만입니다. 우리는 잠을 줄여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그 수면 부족을 커피 시멘트로 메웠습니다. 악순환이죠. 잠 못 자니 피곤하고 피곤하니 벤티 사이즈 때려 붓고 각성 효과로 밤에 또 못 자고 회사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리 안색 안 좋네?는 가서 쉬어가 아니라 커피 마시고 정신 차려란 뜻입니다. 자기 관리 철저하다는 칭찬 뒤엔 야근하고도 멀쩡한 척 연기해라는 압박이 있습니다. 손에 든 아메리카노는 나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를 증명하는 직장인의 슬픈 사원증이 되었습니다. 통계도 이를 증명합니다. 우울증 유병률은 매년 최고치고 자살률은 OECD 부동의 1위입니다. 카페인이 잠시 기분을 올려주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더 깊은 우울감인 크래시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커피로 증상을 가릴 뿐 골마 터지기 직전인 몸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왔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데 이 검은 물이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커피 연료가 없었다면 밤새워 반도체를 만들지도 새벽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의 팔알은 커피의 힘입니다.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점심시간 여의도 풍경을 보세요. 수천 명 직장인이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컵을 들고 무표정하게 걷습니다. 흡사 연료 주입받으러 가는 로봇 군단 같습니다. 왜 우리만 이럴까요? 남들은 유럽처럼 노천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 놓고 여유를 즐기는데 우린 테이크아웃 잔 들고 사무실로 뛰어야 할까요? 하지만 최근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됩니다. MZ세대 사이에서 미묘한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디카페인 주세요 라고 당당히 말하는 젊은 층이 늘고 차를 즐기는 TA 오마카세가 유행합니다. 결정적으로 야근 대신 칼퇴, 성공보다 워라밸을 외칩니다.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부모님 세대처럼 믹스커피에 위장 절여가며 뼈 빠지게 일만 하다 늙어야 하나?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 한국인은 놀라운 민족입니다. 반세기 만에 빈곤을 극복하고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치열한 과정에서 커피는 가장 든든한 전우이자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건 졸지 않으려 커피를 마셔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린 이제 각성제 없이도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우주 관점에서 보면 아등바등 마시는 커피 한 잔도 산더미 같은 업무도 찰나의 먼지처럼 허무할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 습관처럼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지만요. 하지만 그 허무함 속에서 찾아야 할 진실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치열했습니다. 언제가 되었든 카페인 힘 빌리지 않고 내 몸의 에너지로만 사는 날이 오기를 피곤하면 그냥 자면 되지 라고 말할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달렸으니 이제 그 쓴 커피 내려놓고 쉬어도 된다는 것, 그것이 컵바닥 얼음이 녹을 때쯤 발견해야 할 진실 아닐까요?